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창업가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100조 투자 여기서 두 배 터진다.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할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말이 많습니다. 투자도 엄청난 500조 규모의 투자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적인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슈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와중에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특히나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위해서 부족한 기술력을 가져오기 위한 인수가 시작됐다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종목과 이 삼성의 인수의 흐름까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두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 단순하게 종목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래 먹거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죠. 이제부터 성장하는 이 전기차 시장,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애플카, 미국의 애플이 하는 애플카, 일본이 하고 있는 소니카라고 해서 전자제품 기업들까지 전부 다 전기차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특징은 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워낙에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완성차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은 왜 안 만들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먹거리 대박 칠 수 있을 만한 먹거리인데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만든다니까 삼성전자 전기차 진출 둘러싼 설왕설래.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업계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 애플이 완성차 개발 타이탄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면서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 또한 완성차 론칭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투입 비용 대비해서 수익 확보가 불확실한 데다가 컴플라이언트 그러니까 윤리 경영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완성차 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계열사를 통한 전기차 부품 사업은 적극적이지만 결국 주요 완성차 자동차 회사들과 직접 경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각국의 주요 기업들은 전기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양보 없는 경제를 벌이고 있다. 실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대기업들 다 뛰어든 거잖아요, 그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내연기관차 친환경 기준 강화 등 이러한 추세를 더욱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통적인 완성차 제수사뿐만 아니라 IT가 주력인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서 판에 뛰어들고 있다.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통해서 추년 내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천명한 애플이 대표적이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담당 임직원을 교체 등 다소 지금 현재 잡음을 냈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결국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이런 맥락에서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 또한 올해부터 전기차 완성차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기차 시장이 쟁탈전이 격화하여 같은 소문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관계자들은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 향후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은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데 이유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굉장히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삼성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삼성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가장 국뽕을 일으키는 기업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뒤를 알고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M&A 시장 때문인데요.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재용 목숨 건 투자 100조 암 사올까?
지금 암이라는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국길에 나선 이후 삼성의 대형 M&A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특허로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국 암 인수 시나리오에 시장이 기대가 큽니다. 인수 규모한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는 암 인수전. 지금 현재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헝가리를 거쳐서 독일에 간 것이라고 확인된다. 이후 네덜란드를 방문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설대계 기업을 인수할 게 아니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실제 삼성전자가 이런 암이라는 기업에 지금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것 때문인 겁니다. 삼성 차량용 반도체 때문인데요. 업계 최초 5G 기반 차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행 중에 끊임없이 고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이용하고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폭스바겐에 탑재할 예정인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3인방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과거 2021년도부터 작년부터 준비해 왔고 이런 준비한 것들을 양산하고 앞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기 위해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수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이 반도체에서 기술이 부족해?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이 부족할까?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의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 세계 3위입니다. 가장 1위는 누구죠? 미국,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본,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기준이고요. 이게 2022년도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독보적 1등, 뒤에 이어서 중국도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 뒤어서 또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시아 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독보적인 특허권을 따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천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체를 특허를 받아와도 원천 기술이 없어요. 반도체 근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원천 기술을 따지 않으면요. 삼성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만들고 수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 없다면 사실상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허를 최근 특허는 많이 땄지만 과거 근본 특허를 다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최근에 IBM이라는 기업하고 손을 잡고 기존 반도체보다 성능 2배 높은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IBM이 삼성전자한테 부탁해서 삼성전자가 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요 IBM한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원천 기술은 누구한테 있다? 미국에게 있다. 권력을 미국이 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이러한 이 끌려다님을 만회하고자 그냥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했죠. 손을 잡고 미국의 기업들의 주력 업종과 겹치지 않으면서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직접 생산의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완벽한 자유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부족한 부분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아무도 이걸 빠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메꾸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얼마나 많은데 차량용 반도체 삼성밖에 없나요? 삼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국가별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보시면요. 1990년도권 제껴 놓고요. 2000년도, 2030년도 구조를 보시면 미국은 반도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요. 중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요. 한국은 조금 줄어들고요. 대만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냥 유지를 하는 구조입니다. 유럽도 그냥 유지를 하는 구조예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생산의 점유율을 중국이 싹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생산 기지가 중국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엄청난 적자가 커지게 되고 이런 적자의 원인은 중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법안이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나왔냐면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겨냥한 투자 차단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 국가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입법인데 미국의 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WJSJ는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정하게 되는 것이 내용으로 골자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정부가 특정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냥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으로는 반도체, 그냥 첫 번째 나와버리죠.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히토류,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초음종, 로봇 등으로 포함된다. 로봇 등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선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즉 생산 설비 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 법인 설립,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 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산 시설이나 법인은 직접 설립하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생산 시설을 중국 본토에 갖다 놓게 되면은요, 걔네들 다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지, 그죠?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다 뜯어보고, 뭐 복제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굉장히 방지하기 위함이 있고, 이제 미국의 기술도 중국이 막 따라하는 겁니다. 이 원천 기술을 막 무단으로 막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고 특히나 직접재사건이나 기술 이전들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또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기술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등과 이와 같은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등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예외로 판정받을 수 있다. 법안은 수개월 전에 이미 제안됐으며 양당의 의원들은 규제 대상의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금 의견 일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도체 분야는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첨단 기술의 수출에 대해 규제를 해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아예 연방 정부가 미국 기업의 외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번 차원이 다르다.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이 250년 역사상 전례 없는 법으로 기업의 경영을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찬성파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는 제한적이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민주당이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하원 민주당은 지금의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의회가 회기 만료 전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름 전 법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로 미국 벤처 투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할 건데 뭘 수정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수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은 거죠.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죠? 그렇게 되면 호재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으니까 이런 예측치가 나온 건데 중국의 생산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미국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반도체 생산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이 누가 할 것이냐? 가장 떠오르는 국가는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대만을 강화시키겠다, 대만을 끌어올리겠다, 대만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선언한 거고요. 한국의 삼성전자 또한 불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이 그래서 삼성부터 찾은 겁니다. 한미 반도체 기술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삼성이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알려줘 버린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문했다. 경기도 오산 미국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은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선택한 것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하기에도 삼성전자는 어떻다? 바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받고 삼성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수합병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기차 투자하겠습니까? 전기차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쟁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미국이요? 아니죠. 미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돕는 구조, 삼성전자가 돕는 구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성전자는 사실상 원천 특허권이 없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런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유럽으로 날아가서 인수합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삼성전자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삼성이 인수합병은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된 기업들, 삼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술들은요, 쭉쭉 하나씩 다 인수합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잘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 삼성 같은 경우 보시면 꽤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 버렸죠. 그죠? 근데 꼭 규모가 큰 것들만 인수한 게 아니고요. 작은 기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인수했습니다. 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인수액들을 보시면 뭐 큰 기업이 하만이 옛날에 컸고요. 그 이외에도 2,400억 원 비공개, 뭐 1,700억 원 비공개, 7,800억 원 등 지금 이제 필요한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된 기업의 이슈를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꼭 한국 기업이 인수되지 않더라도 그냥 가능성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최근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락장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대피처로서 활용하신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준비한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 오늘자도 주가가 급등할 케이스인데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린 최근에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암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종목으로 가져 나왔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주가 파동 나쁘지 않죠? 오늘자 급락장 하락장인데 탄력 괜찮습니다, 그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직접 인수합병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꼭 파동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최근에 16포인트까지 파동이 나온 적이 있고요. 장기 평선 전부 다 오늘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 단기 상승까지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림 TPS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림 TPS도 최근에 삼성이 인수합병 관련 이슈를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잘 급등했죠. 지금 현재 급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 나오고 살짝 횡보해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안한 주식시장의 대피처로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가량 짧게 한 1, 2주 가량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는 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1, 2주 안에 여러분들께서 승부내고 나올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우림 TPS, 에이테크 솔루션, 가온칩스라는 종목 제가 볼 땐 가온칩스가 조금 대장주로 좀 강하게 더 튀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온칩스 최근에 신규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이럴 때 좀 잘 가거든요. 가온칩스 잘 집중하시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우림 TPS까지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서 트레이딩 이번 주 다음 주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난 어디 자리에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타이밍과 그런 자리들을 말씀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 건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의 시황,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시장 정보들, 주식 급등주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시황들도 당연히 시장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도 예측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하락장 증시도 정확하게 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고, 실제 피했죠. 이 하락도 제가 그 전부터 현금 비중 올려놓으라고 이때 말씀드렸고, 5월달 말부터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는 하락했고 주가 하락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현금 비중 올려놓으면 다음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시황 정보들을 매일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주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결국엔 주식시장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아셔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꾸준하게 새롭게 나오는 이슈와 정보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들을 아시기 위해서 업데이트되는 종목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부터 해서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에서 앞으로 주목해도 될 만한 새로운 테마 이슈 종목들은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진의 상한갈래리라고 해서 직접 검색 버튼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밖에 안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갈래리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자세히 보기 버튼 첫 번째 댓글 열려 있죠.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나오거든요. 이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앞서 보셨던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급등 추천주 꾸준히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 타이밍들 일일 추천 종목으로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고, 두 번째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급등 추천 정보 다양한 정보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등주 보시면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2020년도, 22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 총령리라고 해서 내가 관심 요구를 꼭 등록해두고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 저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제가 100%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100%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걸 무료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두 개의 이득을 얻는데, 첫 번째는 고정 수입을 얻습니다. 당연히 유튜브 통해서 고정 광고 수익 얻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 고정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죠? 고정 수입을 얻으면서 제 개인적인 투자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당연히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건 투자 마인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런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단순하게 올려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퀄리티가 좋아요. 시황 뉴스요. 제 이야기만 들었으면요, 시장 하락, 최근 시장 하락 다 굵직굵직한 듯 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죠? 다 대응할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이런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승률 높게, 확률 높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어떤 마인드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한단 마인드. 그러니까 공부한단 마인드에서 하는 거니까 자료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황, 방향성,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뭐 제가 전부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없겠지만, 저도 한낱 개인 투자자지만 적어도 이번 시장에서 하락을 전부 다 피해갈 수 있을 만한 매매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 정보도 꼭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급등주 정보들까지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만한, 투기가 아닌 정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000분, 2,000분씩 들어와서 3,000분씩 들어와서 추천 종목들, 시황들 전부 다 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심으로써, 봐주심으로써 저는 동기부여를 얻고요.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저의 가장 큰 단점인 꾸준하지 않다라는 이 단점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어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득을 챙기시면 되겠죠. 저만 이득을 챙기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퀄리티 높은 시황과 방향성, 뉴스 분석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시청하신다라고 하는, 꾸준히 자료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 계좌가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어플리케이션은요. 010 뭐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의 정보, 이메일 주소만 적으셔도,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이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일부러 이메일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완전히 클린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지금 현재 영상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튜브의 첫 번째 댓글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자 맞는 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면 다양한 추천 종목들, 시황들, 자료들 있으니까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